중국 둥베이, 영하 20도가 넘는 어느 추운 겨울밤,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밝혀진 잔혹한 진실. (2018년 1월 27일) 밤 10시 40분 요녕성 진저우시에서 10km 떨어진 중관로 로터리 부근. 이곳은 진저우시 외곽인데다 주배되는 마을도 없어 인적이 매우 드문 곳입니다. 낮에도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기 매우 힘들죠. 이 외진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지프 한 대가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으면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운전석에 있던 남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것도 늦은 밤에 일어난 사고라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지점 3km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구조가 시작되고 완전히 박살난 차 앞좌석에서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은 남자 한 명을 구합니다. 구조 당시 앞좌석에는 에어백이 부풀어 있었고 남자는 복부에 쿠션을 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바로 숨진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데 몇 가지 미심쩍은 점들을 발견합니다. 경찰이 사고 차량의 문을 열자 차 안에서는 술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석에 있던 남성이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남성의 혈액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로터리는 원형으로 넓게 만들어 놓은 교차로인데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운전자는 그냥 일직선으로 쭉 달려와 바리케이드를 들이박았을까요? 운전할 때 보통 운전자는 운전석 의자를 자신의 몸에 맞춰 조절합니다. 남성의 키는 169cm로 그리 큰 편이 아니었는데 운전석 의자가 심각하게 뒤로 이동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라면 팔을 쭉 뻗어도 운전대를 겨우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운전을 한 것일까요? 현장 검증 후 경찰은 습관적으로 운전자들이 감속하는 구간인 로터리 부근 사고 지점에서 사고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고 충돌 당시 속도가 시속 80km를 넘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여러 차례 테스트를 진행하며 시속 60km를 초과하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운전을 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하지만 운전자 역시 사고로 8차례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부러 사고를 낼까요? 경찰은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남자는 주진, 여자는 옌쿤. 이들은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내 옌쿤의 부검 결과에서 이상한 점을 몇 가지 발견합니다. 사고 당일 둥베이 지역은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의 날씨였습니다. 주진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옌쿤은 내복만 입은 채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달리 옌쿤에게서는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나 몸에는 다친 흔적들이 있었지만 팔은 깨끗했습니다. 전문가는 응급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팔로 몸을 보호하는 액션을 취하는데 옌쿤에게서는 그런 방어흔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 사고 당시 옌쿤이 이미 의식은 없었거나 깊이 잠에 빠졌을 거라는 거죠. 경찰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
정밀하게 다시 부검을 진행하는데 옌쿤의 위에서 수면제와 간질약 등 여러 성분의 약물들이 발견됩니다. 사고로 막내딸을 잃은 옌쿤의 부모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옌쿤의 부모에 따르면 주진은 요령성 진저우 사람으로 북경에서 규모가 꽤 큰 음식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옌쿤은 주진보다 6살 어렸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가끔 발작을 일으켰는데 부모는 아픈 막내딸을 각별히 더 챙겼습니다. 옌쿤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주진을 만나 재혼하죠. 사실 옌쿤의 부모는 처음에는 주진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까탈스럽고 신경질적인 옌쿤에게 항상 웃으며 자상하게 대하는 주진이 점차 마음에 들죠. 옌쿤의 부모는 자신들 소유의 집 3채를 팔아 북경에 약 54평 되는 신혼집을 사줍니다. 게다가 주말이면 딸의 집에 가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며 옌쿤과 주진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옌쿤은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주진과 몇 개월씩 유럽, 미국 등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영화 같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옌쿤의 부모는 딸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데 누군가 구석에 숨겨놓은 작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보험 증서들이 있었습니다. 옌쿤이 사망할 경우 남편 주진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총 6개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증서였습니다. 옌쿤의 부모는 엄청난 액수의 보험금을 보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사망보험금이 무려 2,590만 위안, 한화 약 47억에 달했습니다. 이 6개 상해보험의 수혜자는 모두 남편 주진이었습니다. 옌쿤의 부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립니다. 경찰은 주진 부부의 집을 조사하던 중 숨겨져 있던 다른 상자를 하나 발견합니다. 상자 안에는 주진이 전 부인에게 쓴 36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편지였습니다. 당신에게 모질게 했던 나를 용서해줘.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날 믿어줘. 경찰은 결혼하고 얼마 뒤 주진이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았고 고정 수입이 없는 주진이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다가 300만 위안, 한화로 약 5억 5천만 원에 이르는 큰 손실을 본 것을 알아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대출을 받아 사고 당시 그의 채무는 600만 위안, 한화 약 11억 상당에 이르렀으며 옌쿤의 부모가 사준 북경의 신혼집까지 저당 잡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진은 엄청난 빚 독촉에 시달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2016년부터 매년 보험료로 8만 5천 위안, 하나로 약 1,500만 원을 납부해왔던 것입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를 복구합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4.2초 전 속도가 갑자기 시속 88km까지 올라갑니다. 로터리에 진입한 차는 도로 바리케이드를 향해 곧장 일직선으로 달려가더니 쿵! 주진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가 사고 당시 왜 운전석을 불편할 정도로 뒤로 이동시켰는지, 또 왜 복부에 쿠션을 대고 있었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경찰은 남편 주진을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2017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옌쿤이 크게 다쳐 주진은 보험금 5만 8천 위안, 한화 약 1,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진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경찰은 그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그에게 묻습니다. 주진은 진술하는 내내 뭔가 홀가분해 보였고 아내를 잃은 남편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진의 진술에 따르면 2018년 1월 27일 아침 두 사람은 절에 다녀온 후 북경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 진저우시로 방향을 바꿉니다. 가는 도중 휴게실에 들려 옌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밤 10시가 넘었을 무렵 길을 잘못 들어 어느 외진 곳으로 가게 되는데 옌쿤이 들고 있던 보온병을 손에서 놓쳐 보온병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이 주진의 다리에 쏟아집니다. 주진은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가속 페달을 밟았고 그대로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았습니다. 주진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두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사건 당일 함께 저녁을 먹었다는 휴게실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보니 옌쿤은 없었습니다. 주진 혼자 밥을 먹고 있었죠. 두 번째, 차 안에서 두 개의 보온병을 발견하는데 물을 쏟은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주진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경찰은 고의살인죄 및 보험사기죄로 주진을 체포합니다. 경찰은 주진에게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만 그는 조카가 가지고 있다며 내놓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숨기는 주진의 행동을 수상하다고 여긴 경찰은 분명 주진의 휴대폰에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 그의 휴대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합니다. 그리고 그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계좌 이체 내역을 발견합니다. 그가 사건 발생 몇 달 전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수면제를 산 내역을 발견합니다. 주진은 어머니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였다고 했지만 경찰의 계속된 압박에 결국 자신의 범행을 시인합니다. 사고 전 길가에 차를 주차한 뒤 아내에게 약을 먹였고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것입니다. 2021년 7월 16일 요녕성 진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고의살인 및 보험사기죄로 주진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주진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바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현재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